안녕하세요. 하이님, 안녕하세요. 중고차 궁금하시거나 뭐 이것저것 얘기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. 소리는 잘 들리세요? 제가 방송한 지 지금 3일째라서 조금 테스트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. 예, 감사합니다.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뭐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. 600에서 800 사이. 차량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차를 찾으시는구나.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류 같은 거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? 뭐 예를 들어 뭐 경차라든지 뭐 준준형이라든지 뭐 소나타 계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으신데 뭐 아니면 어떤 목적에서 좀 타실 저기가 있으신지. 차선 유지 보조. 그러니까 바- 차선 이탈 방지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? 업무용으로. 근데 600에서 800 사이에서 차선 이탈 방지가 보통 연식이 조금 한 5년? 그렇게 생긴 지가 오래되지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좀 된 차량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이제 소렌토, 올류 소렌토 그런 것들도 이제 한 15년씩 그때부터 약간 고급 사양에 해서 등급이 높은 쪽에 차선 이탈 방지들이 좀 들어갔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한 600, 800 사이는 제가 시세를 안 봐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알아보시거나 생각하시는 차종이 있으신가요? 그럼 그 차종에서 혹시 그런 차선 이탈 방지가 들어가는 차량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차 크기나 이런 거는 좀 어떤 거 필요하세요? 뭐 차종이 SUV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아반떼 같이 이제 준준형급 대중적이고 장고장 없는 차량. 근데 제가 여태까지 판매를 해 봤을 때 저는 좀 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 옵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장고장 없는 인제 차량을 좀 원하시면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 크게 상관없이 중형 말씀하신 거죠? 준준형에서 아반떼급 아니면 뭐 소나타라든지 SM5라든지 아반떼급 정도요? 중형 소나타급 K5 뭐 요런 종류 보시는 것 같으시거든요. 그러면 제가 좀 임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 좀 뭐 시간이 급하신 거 아니시면 뭐 만약에 좀 답답하시면 빨리빨리 진행해 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LF 소나타가 좀 짱짱하시다고. 그러면 소나타 계열 먼저 한번 볼까요? 원하시는 쪽으로 해가지고 LF 소나타 해서 보통 LF 소나타가 14년식에서 17년식 정도부터 나오시거든요. 근데 여기서 아까 장고장 없는 거를 좀 얘기하셨잖아요. 저도 보통은 그냥 금액대로 만약에 팔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냥 LF 소나타 아무것도 정한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검색들을 많이 해요.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LPG가 나올 수도 있고 휘발유가 나올 수도 있고 금액 같은 경우도 지금 수원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84대 정도 나오거든요. 근데 뭐 저렴하게 금액대로 보면 뭐 금액대는 300만 원대부터 있긴 하세요. 근데 LPG에 뭐 42만 킬로 주행 거리가 상당히 많죠.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한 600만 원에서 800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간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LPG 휘발유 그런 건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? 근데 LPG가 아마 옵션은 되게 떨어지실 거예요. 이 LPG가 좀 옵션이 낮은 급으로 해서 좀 싸게 뽑기 때문에 옵션이 좀 있는 걸 원하시면 거의 휘발유로 많이 보시고요. 근데 LPG나 뭐 휘발유 이런 건 상관없으시고요. 우선은 제가 임의적으로 휘발유로 검색을 하면 제일 저렴하신 거는 LF 같은 경우가 660만 원대.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주행 거리도 18만 킬로에 색상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찾지 않으시는 밝은 은색 같은 경우고요. 그리고 요런 차 같은 경우는
이제 사고 여부나 이런 거 보시면 어 LPG가 좀 고장이 덜한가요? LPG라서 고장이 좀 덜하는 거는 좀 그런 것보다는 저는 약간 뭐 지금 소나타를 보고 계시잖아요. 근데 뭐 K5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급이라든지 더 위에 급이라든지 다른 차종을 보셔도 저는 솔직히 주행 거리를 많이 따져요.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지금 이런 차 같은 경우도 좀 저렴하게 나온 게 16년식에 이제 키로수가 18만 킬로, 키로수가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싸게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보통은 이런 차 보여드리면서 뭐 고장 뭐 없을 거예요, 뭐 상태 괜찮아요,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판매를 하시는데 저는 제 손님이라든지 뭐 제가 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약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무사고 기준에 이제 연식이 10년이 지나도 뭐 어떤 차를 보셔도 좀 탈만한 거는 한 10만 킬로 미만대. 전 요렇게 검색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연식이 좀 오래되더라도 주행 거리가 많지 않은 차량 같은 경우는 뭐 100대 중에 뭐 이렇게 고장이 나는 차들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판매해 봤을 때는 주행 거리가 짧은 차량이 구매를 하고 나서 이제 후기로 좀 장고장 없이 잘 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지금 옵션이나 이런 거를 안 따지고 봤을 때 약간 대중적이고 장고장 없는 차량 요런 거를 좀 찾으신다 그러면 주행 거리를 좀 보시고 차를 고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아마 그 LF 소나타에서 이런 식으로 주행 거리를 짧게 가시면 뭐 15년식에 16년식에 키로수가 많은 차량들이 더 싸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차량들하고 비교하면 아무래도 금액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막상 구매를 하셔 가지고 타시면 주행 거리 짧은 차량만큼 중고에서 조금 걱정 없이 장고장 없이 탈 수 있는 차량은 좀 주행 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하셨던 600만 원대에서 뭐 이렇게 800만 원대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솔직히 금액적으로는 좀 한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. LF에서는. 그러니까 아까 차선 이탈 방지나 이런 거가 LF가 있는지는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 있으셔도 등급에서 이제 좀 등급이 높은 차량들, 이제 프리미엄급 이상들, 요런 차량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, 근데 아마 이 당시에는 차선 이탈 방지까지는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, 아마. 그래서 뭐 LF 같은 경우는 요렇게 사시는 게 좀 주행 거리 짧은 거 사시는 게 이런 차들 중에서 요런 식으로 보시는 게 경고음 같은 경우도 이게 사이드 밀러 쪽에 후추방 센서라고 해 가지고 그게 있으셔야 되는데 아마 요 연식에는 그게 잘 안 들어가실 거예요. 제가 알기로는 그 후추방 센서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연식이 짧거든요. 그 차선 이탈 방지보다도 조금 더 같이 비슷하게 해 가지고 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. 금액대에서 그런 옵션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?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같은 급으로 보신다고 하시면 그 보통 현대 기아 쪽이 좀 가격이 높으신 편이시거든요.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현대 기아차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형차에서는 현대 소나타가 있고 기아 같은 경우는 K5가 있는데 지금 시세적으로 봤을 때 좀 높은 편이세요.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면 조금 더 높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금액대에서 찾을 때는 약간 좀 그 당시에 좀 인기가 약간 비인기 차종.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급이라 그러면 뭐 SM5에서 뭐 요런 거 한번 볼까요? 15년식에서 19년식. 이러면 LF보다도 연식이 짧거든요. 근데 요렇게 보면 지금 키로수하고 이렇게 주행 거리를 낮췄어도 금액대가 아까 소나타 보시는 것보다
연식도 좀 좋아지면서 주행거리도 괜찮고,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SM5가 원래 옛날에 해가지고 뉴 SM5까지는 소나타하고 그 기아보다도 잘 나갔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닛산 제품 가져와가지고 만들었던 게 SM 시리즈였거든요. 근데 이제 르노 쪽에서 이제 삼성 쪽에서 그 인수해가면서 아마 그게 좀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요런 디자인 같은 경우가 좀 디자인적인 부분도 그렇고, 그런 뭐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, 현대 기아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비인기였어요. 그래서 중고 같은 경우는 차가 인기가 없냐,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대에서 이렇게 좀 약간 살짝 비켜나시면 뭐 아까 보셨던 것보다도 더 저렴하면서 이렇게 키로수 같은 것도 10만 미만대, 이런 차량, 예. 그 옵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가 17년식이나 16년 12월 등록에 17년식이지만 아까 보셨던 금액대에서는 좀 못 찾지 않을까? 그리고 사고 같은 것도 중요한데 연식과 이제 좀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 교체는 괜찮으시고 엔진 먹지 않은 차량, 이런 쪽으로 가시면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셔도 좀 괜찮게 타지 않으실까?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고 없고 요런 5만 킬로대, 이 등급 같은 경우도 지금 엘리가 등급이 좀 높으신 편이거든요. 옵션이 이제 SE가 제일 P 모델이 제일 깡통이고요. 이제 SE 모델, 그 다음에 엘리하고 이제 RE 모델, 이런 식으로 옵션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옵션증 한번 봐드리면, 근데 중고차는 사고부터 하나씩 보면서 봐야 돼가지고 괜히 등급 높고 괜찮은데 괜히 싸게 나오지는 않거든요. 지금 오히려 600에서 뭐 800까지 생각하셨는데 사고나 이런 거 보면 뭐 이런 단순 사고도 괜찮다고 하면 뭐 이렇게 키로수 짧은 거 엔진을 먹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휠하우스라든지 큰 골격이 나간 게 아니라서 저렴한 금액대에서는 이런 것도 볼만 하세요. 그러니까 등급이 엘리 모델에 이렇게 보시면 키로수가 작아가지고 시트라든지 뭐 스마트키, 요게 SM5 노바에서 그 SM5 시리즈 마지막으로 나온 모델입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디자인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. 솔직히 LF 소나타보다는 저는 이 차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가격대라든지 뭐 연식, 주행거리, 지금 이렇게 실내 같은 경우도 보면 연식은 이제 16년 1월이라 딱 10년 정도 됐는데, 주행거리가 워낙 짧아가지고 이렇게 시트 상태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상태도 괜찮아요. 옵션 같은 경우도 뭐 하이패스 룸밀러에 같은 금액대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이 지금 차값만 해서 560 정도 되시잖아요. 근데 560으로 소나타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아까 보면 뭐 15만, 18만 이런 것들 많거든요. 그러니까 현대차가 장고장이 없고 뭐 어디 브랜드가 장고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키로수가 많으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어디 브랜드가 장고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브랜드가 키로수가 높은 것보다는 차라리 키로수가 낮은 게 수리비가 훨씬 작겠죠. 그렇긴 해요. SM 시리즈가 이게 부품값이 뭐 소나타 사시고 하는 것보다, 소나타나 뭐 이런 현대 기아차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들어가긴 해요. 근데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기준에서 같은 금액에서 찾는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거든요. 아까 지금 16년식의 이런 5만짜리 이런 거를 LF에서 찾는다 이러면 금액대가 막 800만 원, 900만 원대잖아요. 그러면
만약에 제가 산다 그러면 이게 연식이 되게 짧아 가지고 막 신형 모델의 그런 느낌의 차가 아니잖아요. 그러면 저는 8,900 짜리를 안 사고 요걸 사서 그래도 엔진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싸게 먹히지 않을까요? 제가 생각하기에는. 그리고 아까 보셨던 차량들은 키로수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예, 뭐 오히려 미션이라든지 엔진 제일 많이 수리비가 나가는 게 그런 부분이라서 예, 그런 부분 없이 좀 타지 않을까. 뭐 100%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어디서 중고차를 구매를 하셔도 차를 보실 때는 키로수가 많은 차들도 좀 시동 걸어 놓고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차가 뭐 이렇게 보실 때는 괜찮은 경우들이 많아요. 근데 이제 사후가 문제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다른 데 어디를 가셔도 키로수를 좀 짧게 요렇게 차를 찾으시면 사기 당하실 일도 없고요. 예.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기 당했다는 게 뭐 비싸게 사는 거랑 그리고 막 고장 나고 막 이러는 거 막 이런 거를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고장이나 이런 거는 많지 않았다. 제가 판매를 해 봤을 때. 그래서 저는 차라리 생각하시는 금액 선에서는 예, 요런 것들이 옵션도 괜찮고 키로수라든지 연식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. 티볼리 에어, 스포티지, 올란도. 근데 요렇게 가셔도 어 금액이 올라가실 것 같아요. 뭐 스포티지는 당연히 올라갈 것 같고요. 뭐 예를 들어서 하나씩 그냥 또 봐 드리면 티볼리부터 볼까요? 하나씩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티볼리. 그냥 금액선으로 한번 봐 드릴게요. 500만 원 선부터 900 까지. 그리고 사고는 없는 기준이고 키로수도 우선 풀어 볼까요? 네. 보시면 티볼리 같은 경우는 에어를 안 사신다고 해도 지금 500만 원 선부터 보시면 19만 킬로 뭐 이런 뭐 10만 킬로짜리도 이런 빨간색. 예, 키로수가 보통 많죠. 지금 600만 원대 그리고 거의 690까지 가셔야 지금 근데 이 모델도 에어 모델은 아니시고 에어가 약간 뒤쪽 좀 길게 빠진 차 말씀하시는 거죠? 예. 그게 일반 차량보다는 조금 시세가 조금 더 비싼 거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키로수를 또 잡아서 봐 드리면 아예 에어 모델로 볼게요. 원하셨던 거로. 네, 에어 모델이 16년에서 23년식. 에어 모델이 있긴 한데 지금 많지는 않네요. 보통은 제가 알기로도 신차 출고가 그 에어 같은 경우는 뒤쪽이 좀 긴 거, 약간 적재함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사신 편인데 신차 판매가 보통 티볼리가 그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던 차량이라 굳이 에어까지는 안 갔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매물 자체가 이렇게 없는 게 신차 판매량이 많지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. 아니면 디젤로 사셨거나 이렇게 디젤 같은 경우가 많네요. 지금 에어 같은 경우는. 근데 디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로수 많은 거 사시면 디젤은 좀 고장력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차가 달달달 떨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LPG나 휘발유, 디젤 이렇게 봤을 때는 차가 가장 많이 떠는 거는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금액대에서 지금 키로수 많은 거 이런 거는 더 위험하긴 하시죠. 네, 여기서도 키로수를 한 10만 킬로 미만대 그러니까 찾으시려면 요렇게 찾으시는 게 좀 좋아요. 근데 여기서도 거의 10만 가까이 되시는 것보다는 잘 비교를 하셔 가지고 뭐 가능하면 이렇게 뭐 한 6만 킬로대 저는 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보통 차들이 한 13만 대부터 뭐 점화 플러그부터 해서 하나씩 수리가 나가기 때문에 키로수 저는 양심상 뭐 LPG가 됐던 뭐 휘발유가 됐던 뭐 전기차가 됐던
키로수 높은 거가 좋다고는 설명을 안 드립니다.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어 그냥 저도 인제 초짜일 때 이렇게 손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드렸을 때 아무래도 키로수 많은 차들은 판매자 입장에서도 불안하거든요. 그래 가지고 거래처 해 가지고 인제 사장님한테 뭐 제가 갖고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인제 뭐 차주를 찾는다 이래 가지고 내가 이 차의 주인이면 무조건 좋다고 하고 팔겠죠. 근데 저는 보통 알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소개식으로 판매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차를 팔아도 되고 저 차를 팔아도 되는데 굳이 어차피 이 차를 팔든 저 차를 팔든 뭐 돈은 똑같이 남는데 굳이 안 좋은 차를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바가지 씌우고 사기치는 애들이 보통 키로수가 많은 차들이 인제 저렴하니까 거기에다가 금액을 붙여서 팔기 위해서 뭐 키로수 많은 것도 인제 더 괜찮습니다. 옵션 좋은 거 막 뭐 더 신형 모델 이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장사를 안 하다 보니까 좀 옛날에 팔았을 때 손님이 딱 원하시는 금액에 그때 화물차였나?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카센터 가서 리프트 다 떠볼 거 떠 보고 뭐 진단할 거 진단 다 하고 한 번 더 해 보고 막 예 제가 불안해 가지고 대놓고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"이 차 괜찮냐? 만약에 안 좋고 퍼질 것 같으면 차라리 딴 차를 팔아도 되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달라." 그래서 "문제 없다."라고 해도 팔았는데 예 가시다가 고속도로에서 퍼져 가지고 들어온 경우도 있고 예 제가 좀 한 18년 동안 좀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요. 그래서 좀 고집이 좀 생긴 게 좀 키로수 많아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. 그냥 가격만 해서 내가 고치면서 타면 되지."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다가도 예 제가 욕을 먹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좀 주행거리를 좀 차가 오래되더라도 주행거리 짧고 요런 식으로 추천을 해 드리니까 네 만족도가 좀 높으시고 예 고장 났다는 얘기들을 많이 안 하셔 가지고 예 고거는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.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막 연습용으로 타신다 이러면 진짜 저렴한 거 있잖아요. 오히려 아까 600 에서 900 막 부신다고 하셨는데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12 년 13 년식 이런 것도 막 50,000 킬로 60,000 킬로짜리 이런 거 있으면 막 이런 거 드리려고 해요. 키로수를 많이 뛰세요? 요즘 폐차하면 저기 촉매 장치 때문에 폐차하셔도 한 그쵸. 한 100 에서 한 150? 200 까지 나오려나? 요 근래에는 폐차 안 해 봐서. 예. 폐차값이 그 정도 나오죠. 근데 키로수를 많이 뛰시면 예를 들어서 5-6만 오 뭐 600만 원대 해 가지고 키로수 많은 거 사시면 진짜 폐차값밖에 안 나오실 수 있어요. 오히려 1년 안에 막 진짜 퍼지시고 뭐 하시고 이러시면. 그 중고차가 100만 원, 200만 원짜리 차가 요즘에 볼 수가 없잖아요. 예. 그런 이유가 예를 들어서 예.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예. 차값이 100 에서 200 짜리. 그런 차는 중고에서 아마 보기 힘들 거예요 아마. 왜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폐차만 해도 요즘에는 1 0 0 원이 넘게 나와 가지고 저희가 순수 예를 들어서 뭐 폐차금 뭐 120을 주고 왔다? 100, 200 중고에서 사시는 거 말고 그냥 아시는 분한테 1-200에 사시는 거는 그거는 완전 땡큐죠. 키로수 많고 해도. 타다가 진짜 폐차하신다 생각하시고. 왜냐면 중고로 1-200 짜리를 중고차에서 사신다 그러면 부대 비용만 뭐 매도비 44만 원에다가 뭐 이전비는 얼마 안 나오겠지만 부대 비용만 그래도 한 70만 원 왔다 갔다 깨지시거든요. 유튜브 보니까 있던 차 땡 처리한다고 해서 땡 처리하신다고 뭐 100만 원, 200만 원 뭐 그렇게 준다는 차가 있어요? 100만 원, 200만 원짜리 어디서 구하시면 진짜 타다가 폐차하신다 생각하시고
한번 보실 때 한 번만 주행해 보시고 사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예? 무슨 말씀이신지. 아, 그런 차들. 아, 타다가 골로 가는 건 아니겠죠? 어, 사람들이 좀 그 엔진하고 미션이 나가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차가 팍 멈춰 가지고 예, 그러지는 않아요, 솔직히. 예.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엔진이 나가잖아요. 예를 들어서 주행 중에 엔진이 나가잖아요. 예. 그래서 차가 갑자기 뭐 80km, 100km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진짜 급브레이크 밟은 것처럼 팍 쓰거나 이러진 않습니다. 예. 서서히 멈추는 거죠. 그리고 미션이 나간다고 그래도 미션이 아예 변속기가 막 1단, 2단, 3단, 4단 뭐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씩 안 먹고 이런 부분들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600에서 900짜리를 찾는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인젠 쓰임새를 잘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냥 진짜 뭐 100만 원, 200만 원짜리 이런 거 사신다고도 생각을 하셨으면 뭐 제가 뭐 삼성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.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10년씩, 12년씩 같은 거. 아, 이거 잠시만요. 디젤로 해 놨었구나. 네, 요런 거 보시면요. 예. 지금 뭐 한 2,300만 원대에도 뭐 한 뭐 69,000 킬로짜리 그리고 뭐 370에도 63,000 킬로짜리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. 요런 거. 키로수 짧은 거. 그 금액이 크진 않잖아요. 왜냐면 차값이 370인데 어차피 부대 비용은 뭐 그거를 빼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값만 봤을 때 370을 주더라도 나중에 폐차값이 뭐 한 100 얼마 정도 나가서 요런 것들이 그냥 한 부대 비용 제외하고 차값만 한 200 얼마 정도 이렇게 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가스차. 아, 연비나 이런 게 있으시니까 우선 같은 삼성으로 자꾸 봐드리는 게 삼성차가 이때는 좀 저렴한 편이었어 가지고 근데 키로수 짧은 저기는 없고 삼성차는 없고 소나타를 한번 볼까요? LF까지 막 이렇게 가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이런 거 없고. 예. 지금 근데 LPG에 키로수 짧아지니까 금액이 확 뛰네요. 솔직히 명차였던 거는 이게 명차였습니다. 네, 정확히 보여드리면 지금 SM5 모델에서 여기 신형 10년에서 12년까지는 여기서부터 평이 안 좋아졌고요. 예. 요 모델 뉴 SM5하고 임프레션 모델 저기는 없는데 예, 이 모델 옛날에 삼성의 이 모델이 명품이었죠. 진짜 뭐 미션도 안 나가고 그때 인제 뭐 NF 소나타 계열 뭐 그때 현대 기아차들은 뭐 장고장 많다고 이랬는데 요 시절 때는 진짜 따라갈 수가 없었죠. SM5 모델이. 요 모델까지. 예.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타신다 그러면 뭐 LPG 아니면 막 이런 거 사셔도 돼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러니까 인제 사셔도 지금 요런 만약에 그냥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250만 원에 84,000 킬로짜리 이거 보시면 실내도 깨끗하잖아요. 뭐 아무래도 뭐 신차급처럼 그렇지는 않아도 시트 상태도 깨끗하고 이런 거 엔진 짱짱합니다. 예, 이런 거는 진짜 타시면 타실수록 돈 버시는 차죠. 왜냐면 1,000만 원짜리 차를 사셔도 1년 타시다가 다시 팔아도 한 2,300은 빠지거든요. 딜러들이 또 가져가는 부대 비용이나 이런 거 계산하면 예,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거는 뭐 250 정도 주셔도 폐차값 100 얼마 정도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차값은 뭐 100만 원 돈 주고 사셨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1년을 타시고 2년을 타시고 3년을 타시고 뭐 더 많이 탈수록 본전 착구도 더 2배, 3배. 다른 차들은 1,000만 원에 사셔도 1년 지나면 얼마 떨어지고 2년 지나면 또 떨어지고 3년 지나면 또 떨어지고 그리고 그 만약에 1년만 타셔도
지금 하이님께서 주행거리가 많다고 하셨잖아요. 타시는 양이. 그럼 키로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. 그럼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연식이 짧아도 이거 사고 여부요? 지금 트렁크 그냥 단순 교체랑 그냥 현답 판금이라서요. 어, 지금 연식도 어차피 벌써 한 16년 정도 지난 차인데 이 정도면 엄청 깨끗한 거죠. 차가. 엔진 쪽으로는 전혀 들어온 건 없고요. 근데 약간 오일팬 부분 쪽에 미세누유는 찍혀 있긴 하네요. 네네네네. 네.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도 괜찮긴 해요. 근데 예를 들어 이게 뭐 한 1,000만 원 넘어가면 솔직히 괜찮다고 말씀 안 드릴 것 같아요. 예.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보통은 미세누유를 많이 찍어서 팔았어요. 그리고 미세누유로 해서 솔직히 저는 뭐 오래 일을 한 딜러라서 막 줄줄 새고 이런 거 아니면 솔직히 그냥 타셔도 되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오일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좀 민감하신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연식 짧은 차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성능 보험이라든지 이제 AS 받을 때 옛날에는 한 달에 2,000km 보증을 해드린다고 그래도 거의 옛날에는 성능 보험이 없는 대신에 그 AS를 그 성능장에서 저희가 낸 비용으로 해드렸거든요. 근데 보통은 잘 AS를 안 해주고 이랬어요. AS를 보통 잘 안 해드리고 이랬는데, 안녕하세요. 네, KB22130님, 안녕하세요. 네. 근데 지금은 AS를 지금 그 성능 공업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보증비를 소비자분이 좀 내게끔 돼 있어서 요 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지금 성능 점검 보험료가 11만 7천 원 정도 잡혀 있어요. 이것도 지금 오래된 연식인데 키로수가 짧아서 아마 키로수가 18만 킬로 이랬으면 성능 보험료가 한 20만 원, 30만 원 이랬을 거예요, 아마. 근데 조금 연식 대비해서 좀 저렴하게 잡힌 게 이 보험회사에서도 주행 거리의 영향력으로 이 고장이나 이런 거를 좀 따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지금은 옛날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증을 좀 잘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올 뉴 같은 경우도 이 보증 수리로 다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설명드리면 좀 금액대가 1,000만 원에서 뭐 금액대가 올라가는 차들은 가급적이면 솔직히 아까 600에서 뭐 800만 원 정도 보신다고 하시는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미세누유를 없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거든요. 근데 지금 250 정도면 솔직히 중고에서 금액이 워낙 낮은 수준이라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아까 그 타다가 폐차하신다 생각하시고 사시기는 오히려 미세누유 없고 키로수가 막 15만, 20만 이런 차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? 네,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 사시기 전에 뭐 이렇게 리프트 한번 떠보고 그러면 좋긴 한데 아마 약간 묻어 있는 정도는 있을 수는 있어도 막 뭐 이렇게 줄줄 새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음. 근데 가급적이면 뭐 미세누유도 없는 거 그런 거 찾으면 좋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요렇게 찾았을 때는 지금 한 대밖에 안 나오잖아요. 10만 킬로 미만대. 아니면 지금 키로수를 뭐 요런 식으로 하면 더 나오긴 하겠죠. 근데 금액이 별 차이가 없는데 14만 킬로, 18만 킬로, 13만 킬로 이러잖아요. 저는 얘네들보다는 얘가 낫다는 거죠. 가스요? 저기 둘둘130님 요거 마지막으로 설명 좀 드리고 또 상담해 드릴게요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가스는 잠시만요. 가스는 근데 키로수 짧은 차량은 힘들 거예요, 아마. 연식이 좀 오래된 거에서는. 키로수가 대부분 다 많으실 거예요.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렌터카들, 순수, 그냥 뭐 7만 원 얼마 내고 빌려 타던 렌트카들이 보통 LPG였거든요. 그러니까 요즘 신형들은 약간 그런 뭐 장기 대여 이런 것들이 많은데 LPG는 특히 렌트 이력 있으면 그렇게 빌려 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LPG 차량들이 이 옵션이나 이 장애 전용, 장애 후 전용 이런 차 아닌 이상은
옵션들이 떨어지고 막 이랬어요.